첫 번째 강의에서는 컨벡스 펑션의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다뤄봤고,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로그 소블레프 이니퀄리티의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이용한 증명을 이제 다뤘는데요. 그 새로운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니퀄리티, 이 로그 소블레프 이니퀄리티는 레퍼런스 메저가 이제 가우시안일 때 얻어졌잖아요. 이게 원래 그 레오니드 크로스가 처음 본 오리지널 버전인데, 여러분들이 저기에 보여진 증명을 사용하시면 다음에 좀 더 일반적인 로그 소블레프 이니퀄리티를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의 엑서사이즈인데요. 이 정리는 이제 그러니까 확률론이나 이런 펑셔널 이니퀄리티 이제 분야에서 꽤 많이 잘 알려진 결과입니다. 바크리, 에머리가 두 사람인데 85년 정도에 맞는 결과인데요. 예. 저 로그 소블레프 이니퀄리티에서 레퍼런스 메저가 그때는 가우시안이었는데, 이거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가우시안과 비슷한 꼴로 일반화를 생각해 보면은, 가우시안이 익스포넨셜에 어떤 네거티브 컨벡스 펑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인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이 V는 컨벡스 펑션으로서 헤시안이 이제 스트릭트하게 파지티브 로어 바운드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가우시안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큐브 디바이드 바이 2니까 그 해시하는 게 아이덴티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이 엑스포넌트의 해시안이 그러니까 바운드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유니폼 컨벡시티가 있는 경우죠. 이제 여기서 C는 파지티브한 어떤 숫자고요. 이런 경우에도 같은 로그 소블레프 이니퀄리티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의 파지티브 펑션에 대해서 이 메저를 레퍼런스로 하는 엔트로피가 이 메저를 레퍼런스로 하는 피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꿔줄 거는 단 여기 이 가우시안 대신 저 메저가 들어가는 거예요. e to the minus b. 그때 이제 여기 컨스탄트가 있는데, 이 컨스탄트는 1 over, 가우시안일 때는 이게 1 over 2였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C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해시안이 파지티브하다는 얘기가 뭔가 공간에 이제 이 가우시안, 이 레퍼런스 메저의 어떤 커버처와 비슷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이 RNA에 있는 어떤 레퍼런스 메저 대신 그냥 어떤 리마니안 공간 하에 있는 보유음 메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냥 이런 이니퀄리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유음 메저의 어떤 이런 해시안이 바운드된다는 그 조건이 있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그 조건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는 리치 커버처의 바운드네스와 연결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요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그 전에 이제 오리지널 로그 소블레프 이니퀄리티 옵티멀 트랜스포트 증명을 사용하시면 쉽게 보일 수 있는데,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증명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레퍼런스 메저가 들어가서 바뀔 부분은 사실 스텝 8밖에 없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새로운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포스트를 지금 쿼드라티의 포스트에 대해서 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필로소피로 그 포스트를 좀 바꿔서 하면은 음식이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용한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사용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 포텐셜 펑션의 컨벡시티였어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쿼드라틱 펑션일 때는 포텐셜 펑션 파이에 컨벡시티가 있는데 그게 그냥 임의의 코스면 C 컨벡시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 C 컨벡시티가 어떤 좋은 성질을 갖느냐 그런 게 이제 되면은 뭔가 그에 따른 어떤 것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 리마니안 경우에는 그냥 쿼드라틱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생각하는 코스트가 디스턴스 스퀘어예요. 리마니안 스페이스에서는 리마니안 디스턴스 스퀘어. 그때는 그 리마니안 디스턴스 스퀘어로 만들어지는 C 컨벡스 펑션이 어떤 좋은 성질을 가지려면 그 리만 공간의 매트릭이 어떤 좀 커버처 컨디션 좋게 가져야 돼요. 이제 그런 성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지오메트릭한 코멘트가 좀 들어갔는데, 자, 이제 남은, 오늘의 이제 남은 주제는, 이제 새로 시작할 주제는,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probability measure들을 생각하고, 그 measure들의 다시 공간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폴로지가 있겠죠. probability measure들의 공간의 토폴로지는, 자연스러운 토폴로지는 윅스타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펑션들을 테스트 펑션으로 생각했을 때 그 듀얼 페어링에 대한 이제 컨버전스를 주는 그 윅스타 토폴로지를 우리가 사용할 텐데요. 그런 이제 probability measure들의 공간에 이제 위에서 기하학을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다룰 새로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오메트리를 옵티멀 트랜스포트 관점에서 이제 지오메트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옵티멀 트랜스포트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거리 개념을 생각할 겁니다. 그게 와서스타인 디스턴스인 건데요. 와서스타인 거리. 이건 좀 더 일반적인 공간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 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편의상 일단 베이스 공간을 RN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좀 더 일반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separable, complete 매트릭 스페이스면 뭐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다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RN 상에 있는 커브들의 컨티뉴어스 커브들의 모임들이 그런 공간에서도 이제 이런 와서스타인 디스턴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이기젠플은 재밌죠. 왜? 이런 공간상에 있는 커브들의 모임에서 프로버티 메저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뭔가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들과 관련이 있겠죠. 이제 자, 어쨌든 일단 이 강의에서는 도메인은 RN입니다. 자, 그 RN에 있는 probability measure들의 어떤 거리를 줄 텐데요. 일단 두 개의 그런 probability measure를 생각하고 mu 플러스 mu 마이너스 생각하고요. 그 둘 사이에 이 와서스타인, 이 W는 와서스타인에서 온 건데 와서스타인은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것의 스퀘어를 일단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냥 옵티멀 트랜스포트에서 쿼드라틱 코스트에서 나오는 그 토탈 코스트로 정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을 인피멈을 택하는데 mu 플러스를 mu 마이너스로 보내는 그런 트랜스포테이션 플랜들에서 그에 해당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그러니까 이 쿼드라틱 코스트로 주어지는 그 코스트를 생각하고 그래서 인피멈을 택하면 이 오른쪽 부분이 이 mu 플러스에서 mu 마이너스 가는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의 토탈 코스트죠.
이제 그것을 이 디스턴스의 스퀘어로 이제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는 요 인피멈의 스퀘어 루트가 되겠죠. 예. 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는 원래 공간에 있는 그 포인트들 사이의 디스턴스를 메저들 사이의 디스턴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화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디락 데이터 X가 있고 디락 데이터 Y가 있으면 그 둘 사이에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포인트 사이의 거리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원래 오리지널 공간은 이 와서스타인 공간에 아이소메트릭 인베이딩이 있는 거예요. 이 X를 디락 데이터란 메저로 보내는. 그것까지 이제 쓴다면 원래 오리지널한 공간 Rn이 아이소메트릭한 인베이딩이 이 프로버티 스페이스 오브 프로버티 메저의 와서스타인 매트릭으로 주어진 이 공간 안으로 아이소메트릭한 인베이딩이 X란 포인트에서 X에 있는 디락 데이터로 가는 이런 인베이딩이 있는 거예요. 제 와서스타인 매트릭에 대한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다음과 같은 이젠플을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는 프로버비티 메저드 사이의 거리지만 그 거리가 이제 아래에 있는 투 포인트는 그 두 사이의 거리는 항상 파이나이트 하잖아요. 그죠? x-y 그잖아요. 근데 프로버비티 메저라고 했을 때는 그 두 사이의 거리가 인피니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R1에서 한 메저는 제로점에 있는 디락 데이터라고 하고 다른 메저는 프로버비티 메저인데 매스가 좀 약간 많이 퍼져 있는 경우 이런 식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락 데이터들인데 이제 Rn에 있는 거예요. R1에 이제 제로에 이런 디락 데이터 뮤 플러스가 있고 이제 뮤 마이너스는 이렇게 막 퍼져 있는 이런 포인트들의 이제 웨이시 2 to the 마이너스 k로 있는 이런 메저를 생각하면 이 메저는 이 웨이트를 다 더하면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버비티 메저거든요. 그래서 두 사이 이제 이것도 R1에 있는 프로버비티 메저고 이 디락 데이터도 당연히 R1에 있는 프로버비티 메저인데 이 두 사이의 거리가 와서스타인 거리는 인피니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디락 데이터에서 이 메저를 보낼 수 있는 플레이는 하나밖에 없죠. 디락 데이터의 메저를 이 웨이트로 다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것들을 각각의 이 포인트를 보내는 거. 그러면 그때 이제 거리는 2 to the minus k, 그러니까 이 매스를 옮겼을 때 이 거리는 이게 2k니까 2k의 스퀘어가 나오죠. 이걸 다 더해버리면 인피니티가 되죠. 그래서 probability measure, space of probability measure 이 자체의 공간은 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에 의해서 거리 공간이 그 자체가 거리 공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는 투 포인트를 주어졌을 때 그 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딱 한정돼 있어요. 그 파이나이트가 나와야 되니까요.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데피니션을 이제 인트로듀스 할 건데 그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은 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는 우리가 매트릭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그 매트릭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뮤0, 뮤 플러스 마이너스가 프로버티 메저라 그러면 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를 뮤 플러스와 뮤 마이너스 사이에서 이제 재면 그것은 뮤 플러스와 뮤 제로 사이의 거리 플러스 뮤 제로와 뮤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런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성립해요. 이 증명 자체는 테크니컬하진 않은데 좀 컨셉츄얼하게 약간 좀 다른 다른 어널리티컬 오브젝트를 이제 인트로듀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명을 생략하고요. 혹시 관심이 가시면은 옵티멀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나온 아무 책이나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빌라니가 쓴 책에 이런 증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를 정말 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그 매트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저 이그젬플 두 개의 프로버티 메저지만 와서스타인 디스턴스가 인피니티가 된 메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그 두 점마다 그 유한 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공간을 좀 제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생각합니다. P2Rn 이 공간은 다른 공간이 아니고 프로버티 메저들의 공간인데 프로버티 메저들 중에서 좀 전에 로스 오브 이니퀄리티 설명할 때 나왔지만 세컨드 모멘트가 파이나이트인 그런 메저들이에요. 정의에서 예. 그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안 하고 다른 파워를 해도 저 인베딩은 되잖아요. 인베딩은 네.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게 그러니까 LP 디스턴스가 트라이앵글 이니퀄 되는 그 P 그런 P에 대해서. 예. 자, 여기서 지금 요 퀀티티는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와서스타인 거리 개념에서는 이 메저와 오리진에 있는 디락 델타 메저의 와서스타인 디스턴스의 스퀘어입니다. 그죠? 정확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리진에 있는 디락 델타로부터 거리가 와서스타인 거리가 파이나이트가 되는 그런 프로버티 메저들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간은. 그러다 그렇게 하면 이 공간에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를 주면 이건 매트릭 스페이스가 됩니다.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만족하고 만약에 두 개의 메저가 와서스타인 디스턴스가 제로라 그러면 그 두 메저는 같아야 되고 또 무슨 다른 조건이 있죠. 두 메저 사이의 거리는 항상 파이나이트고 이제 시메트릭하고 그 거리가 자, 그래서 이런 매트릭이 정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 매트릭 이 프로버티 스페이스 오브 프로버티 메저드 이 프로버티 메저드의 공간에 이 매트릭을 줬는데 이 매트릭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공간에 이제 우리 공간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브 프로버티 메저 이 공간에 있는 이제 자연스러운 토폴로지가 있잖아요. 윅스타 토폴로지. 그 윅스타 토폴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매트릭이 컨티뉴어스하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매트릭이 주어지면 그 매트릭을 가지고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가 윅스타 토폴로지랑 같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왓슨 디스턴스가 좀 내추럴 하려면 그것이 만드는 토폴로지도 좀 내추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게 이제 다음 정리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런 시퀀스 오브 프로버빌리티 메저들을 생각하면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이 시퀀스가 왓슨 사인 디스턴스 관점에서 어떤 다른 메저로 이제 컨버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리밋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뭐와 동치냐면은, 뭐와 if and only if 관계에 있냐면, 첫째, 그러니까 이 왓슨 사인 디스턴스가 제로가 되려면 mu k가 mu로 윅스타 컨버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윅스타 컨버전스는 이제 제가 다시 정의가 뭔지를 이제 알려드리면, 이미의 인피니트에서 베니싱하는 RN의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펑션인데 인피니트로 갈 때는 이 밸류가 제로로 컨버전하는 그런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이 인테그랄이, 그러니까 이 시퀀스 mu k에 대한 인테그랄이 k가 인피니트로 갈 때 mu에 대한 인테그랄을 컨버전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요. 근데 저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진 않아요. 윅스타 컨버전스가 있다고 해서 이 왓슨 디스턴스로 컨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윅스타 토포로지 자체가 이 디스턴스, 왓슨 디스턴스의 컨티뉴어티를 주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퀀스가 이제 디락 데이터로, 그러니까 그 시퀀스의 이제 세컨드 모먼트가 컨버지 하면, 그러면은 if and only if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왜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웬만한 이런 시퀀스 오브 메저에 대해서는 이 왓슨 디스턴스는 윅스타 토포로지에서 컨티뉴어스예요. 예를 들면 시퀀스들인데 서포트가 딱 바운드 도메인에 딱 있는 서포트라고 한다면, 그럼 바운드 도메인에서는 이 디스턴스 스퀘어는 이제 쿼드라틱 펑션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데, 대충 보시면 그러니까 러프하게 얘기하면 쿼드라틱 펑션은 이제 바운디드 셋에서만 이제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익스텐드해서 이런 테스트 펑션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윅스타 컨버지 하면 이것도 컨버지 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포트가 바운드된 그런 뮤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짜 윅스타 컨버전스랑 이 왓슨 디스턴스 컨버전스는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어떻게 보면 약간 테크니컬한 조건인데, 이제 이 조건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example이 뭐냐면, 물론 그때는 당연히 메저들의 서포트가 인피니트로 그러니까 바운디드가 되지 않는 경우겠죠. 자, 그런 example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7. 왜 두 번째 저 조건이
마스 앤 디스턴스 컨버전스 주는데 필요한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시퀀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로에서 1까지의 이제 크기가 1인 이건 유니폼 덴시티를 생각하면 이건 프로버티 메저잖아요. R1에서 그죠? 공간은 R1으로 놓고 근데 여기서 근데 이 자체만 생각하면 재미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쪽 한 부분을 탁 띄어서 좀 멀리 갖다 놓습니다. 그래도 전체 토탈 매스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프로버티 메저가 되는데 이 포인트는 이 사이즈는 2 to the negative k라고 할게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근데 얼마나 멀리 옮겨 놓냐면은 예를 들면 이 포인트가 2 to the k 그럼 이 포인트는 2 to the k 플러스 2 to the negative k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부분을 뚝 떼가지고 굉장히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시퀀스를 생각하시면 쉽게 보이실 수 있어요. 이런 시퀀스를 생각하시면은 이때 mu k는 윅스타 컨버전스로서는 0, 1 사이에 유니폼 메저로 컨버지하고 이건 뭐 이 메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k가 인피니티로 가면은 이쪽 이 작은 부분은 거의 뭐 무시가 될 수 있고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싹 붙어버리겠죠. 리밋에선. 그래서 윅스타 컨버전스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이 메저는 작지만 굉장히 멀리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왓슨 디스턴스에서 그럼 디스턴스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락 델타로부터 이 mu k의 디스턴스는 인피니티가 됩니다. k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경우에 이 0, 1 사이의 유니폼 메저와 mu k 사이의 왓슨 디스턴스 생각하면 지금 이 툭 떨어져 나온 이 부분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매스 자체는 작지만 2 to the negative k만큼의 매스지만 이 디스턴스가 2 to the k이기 때문에 그 스퀘어를 하면 2 to the k 스퀘어잖아요. 그래서 2 to the k 스퀘어 타임스 이만큼이 디스턴스가 최소한 생겨야 돼가지고 이것의 디스턴스 스퀘어를 생각하면 스퀘어 타임스 2 to the negative k만큼 생겨가지고 이게 인피니티로 가요. 그러니까 윅스타 관점에서는 컨버지하지만 왓슨 앤 디스턴스 관점에서는 컨버지하지 않는 이그젬플들이 생깁니다. 언제? 이 mu k가 디락 델타로부터 거리가 바운디드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제가 잠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사실 이 조건보다도 이게 mu k가 세컨 모멘트가 전체로 유니폼이 바운드만 되면 이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윅스타 컨버전스와 왓슨 디스턴스에서의 컨버전스가 같습니다. 그 경우는 같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에선 이런 조건인데 이 조건은 굳이 생각 안 해도 mu k에 사실 이 조건은 if and only if 조건일 텐데요. 이제 mu k의 second moment가 유니폼이 바운드 되면 이 윅스타 컨버전스만 가지고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프로버티 메저드 중에서 세컨 모멘트가 파이나이트인 그런 메저드 생각하면 그 공간에 자연스러운 이제 디스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인데,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이런 공간인데, 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어떤 두 개의 프로버티 메저 두 개가 딱 있으면 이 매트릭 스페이스에는 두 개의 포인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음 퀘스천, 두 포인트 간의 이제 거리는 이제 주어졌어요. 이렇게 왓슨센 매트릭으로. 그럼 다음 퀘스천은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어떤 패스가 있어서 그 패스의 랭스가 딱 그 디스턴스가 되는 그런 패스들이 어떤 것들이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 공간 안에 지오대식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하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거리 개념이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그 거리를 만드는 어떤 패스. 이 지오대식이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자, 그럼 먼저 지오대식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보통 미분기하에서 지오대식은 어떤 커브인데, 스무스 커브인데, 미분해가지고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런 커브들이 이제 지오대식이 되는데, 우리 공간은 뭐 미분 이런 게 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전히 이제 매트릭 개념만 가지고, 그러니까 저 디스턴스 개념만 가지고 이제 지오대식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의가 어렵진 않습니다. 지오대식은 인터벌에서 그 공간으로 가는 커브인데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커브인데, 어떤 커브냐면, 이런 류의 지오대식을 이제 달리 말하면은, 우리 이 데피니션에서는 랭스 미니마이징 커브로 생각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오대식이 아니라, 랭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커브 지오대식인데요. 뭐냐면, 이미의 이 인터벌 안에 있는 값 t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이니셜 포인트와 그 t에 해당하는 포인트, 둘 다 이제 메저겠죠. 이니셜 메저와 그 중간에 이제 메저의 둘 사이의 왓슨센 디스턴스를 생각하면, 이것이 원래 이니셜 메저와 이니셜 포인트와 파이나이 포인트, 두 포인트의 왓슨센 디스턴스와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계냐면 정확히 이 t만큼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 다음에 다시 이 t에서의 그 메저와 t가 1일 때의 메저의 왓슨센 디스턴스 생각하면, 그것이 원래 그 이니셜 파이널 포인트들의, 그러니까 이니셜 메저, 파이널 메저의 디스턴스의 이제 요 1-t만큼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런 패스들을 지오대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시그마 제로가 있고 시그마 1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있는데, 이 임의의 인터미디어트 시그마 t들이 어떤 관계가 가져야 되냐면, 이 거리가 정확히 이 둘 사이의 거리에 딱 t만큼 비율이 되고, 이 거리가 이 둘 사이의 거리에 t만큼 비율이 돼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오대식이 되는 경우는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지웠지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에서 이니퀄리티가 이퀄리티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관점에서 그런 경우는 이런 라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일반화한 게 이 지오대식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이, 그 정의는 좋은데, 그럼 그런 두 개의 의미의 메저가 주어졌을 때, 이 P2에서 그 두 사이를 잇는 지오대식이 있냐? 이제 그걸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어떨까요?
P2에서는 이미의 2포인트에서의 왓서센 디스턴스는 파이나이트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미의 두 개의 세컨 모멘트가 파이나이트한 메저 사이에 이 관점에서의 왓서센 매트릭에 대한 지오대식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런 게 존재 안 하는 카운터 example이 있을까요? 이 P2 안에서. 이제 오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이 이런 지오대식의 존재성과 그 두 개 사이의 옵티멀 플랜의 존재성과 동치입니다. 자, 저런 지오대식을 이런 왓서스타인, 두 개의 프로버티 메저를 이 왓서스타인들을 지오대식으로 연결하는 이런 것이 두 프로버티 메저 사이의 이제 인터폴레이션이잖아요. 이제 중간 인터미디에이트한 오브젝트들을 만드는 건데, 이런 인터폴레이션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이제 소위 부르는데요. 이 데피니션은 아마 오리지널하게 이제 메칸이 이제 정의한 건데,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왓서센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브 프로버티 메저드 사이에 두 개의 이제 프로버티 메저를 연결하는 지오대식이 옵티멀 플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두 개의 이제 프로버티 메저를 생각하면 RN에서 그럼 그에다가는 이제 옵티멀 플랜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유니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P2 이제 P2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옵티멀 플랜이 항상 존재해요. 세컨드 모멘트가 파이나이트인 그 두 개의 프로버티 메저를 생각하면 이미 둘 사이에는 어떤 플랜이 프로덕트 메저만 생각해도 둘 사이의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파이나이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놈들 중에서 미니멈 하는 것만 택하면 되니까 그런 옵티멀한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존재하고요. 그럼 자, 여기서 지금 코스트는 물론 이제 쿼드라틱 펑션이죠. 이때 임의의 S에 대해서 그러니까 0t 사이에 임의의 넘버 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션 맵을 생각하는데 Rn 타임스 Rn에서 Rn으로 가는 프로젝션 맵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X, Y를 둘 사이에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 S, X, Y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둘 사이의 인터폴레이션 1 S, X 플러스 S 타임스 Y 그러니까 둘 사이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한 이런 프로젝션을 생각한다면 저거를 여기서 다시 이제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오대식을 어떤 식으로 찾아줄 수 있냐면 지오대식의 각각의 포인트들은 지오대식 선상의 각각의 포인트들은 다시 프로바빌리티 메저가 되겠죠. 그 S 파라미터에서의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먼저 이 옵티멀 플랜을 찾고 그다음에 그것을 저 프로젝션으로 S가 있는 이 파라미터가 있는 이 프로젝션으로 푸시 포워드 시키면은 그것은 RN에 있는 프로바빌리티 메저가 될 텐데 이게 쉽게 이게 P2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제
찾을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이제 지우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식의 뮤0와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를 이렇게 옵티멀 플랜을 사용해서 이런 파이 s란 인터폴레이션 사용해서 만든 이런 메저들을 그 뮤0와 뮤1 사이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뮤0 and 뮤1인데 우리 경우에 뮤0는 뮤 플러스였고 뮤1은 뮤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이 정리는 뭐냐면 이 S에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을 가는 그 패스가 우리가 원하는 지오대식이 된다는 겁니다. between 뮤0, 그거는 뮤 플러스였고 뮤1, 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옵티멀 플랜을 가지고 그런 지오대식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뮤0가 있고 뮤1이 있고 둘 사이에 뮤s란 인터폴레이션을 찾았잖아요. 근데 저 인터폴레이션은 뮤0와 뮤1 사이에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이제 파이 s로 이제 프로젝션 시켜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뮤0가 이렇게 있고 뮤1이 이렇게 있으면은 둘 사이에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가 x, y 사이 어떤 이런 대응들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뮤s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x, y 대응들이 이제 있는 옵티멀 트랜스포트에서 있는 이런 포인트들의 페어들을 찾아가지고 그 페어들을 선으로 그냥 라인으로 잇고 그것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딱 찾아서 S에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찾고요. 이런 점들에 요 대응에 해당하는 매스 덴시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모아주면 그것이 뮤s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 데피니션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것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메저가 뮤s가 뭔가 이 둘 사이의 옵티멀 트랜스포트로 이제 만든 메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뮤0와 뮤s 사이의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생각하면 뭔가 원래 뮤0, 뮤1 사이의 옵티멀 트랜스포트와 관련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이 아주 간단하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옵티멀 어떤 플랜을 원래 오리지널 옵티멀 플랜을 가지고 이 S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션으로 푸시포워드 시켜주면 그것은 뮤0와 뮤s 사이의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이 됩니다. 자, 뭐 여기서 써놓긴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써놓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음과 같은 의미예요. 이 파이 0 타임스 파이 s란 맵은 어떤 맵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n 플러스 m 마이너스 rn이죠. rn에 어떤 의미의 포인트 x, y가 있으면 예를 들면 x, y가 이제 감마의 서포트에 있으면은 저 프로덕트 맵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x와 y가 같은 다이고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이고널 셋을.
그러면 여기서 다른 말로 여기서 이제 x, y 중에서 이제 x를 딱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요 포인트 x와 xy 사이에 이 프로덕트 공간 사이에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점. 이 점은 x는 똑같고 이 나머지 점만 파이 s xy인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배단위가 이거 그냥 그대로 쓴 건데 기하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같습니다. 이렇게 버티컬하게 다이고널 쪽으로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x, y를.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덕트 공간에 감마란 매저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그 퍼져 있는 매저를 이런 식으로 다이고널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옮겨준 겁니다. 그게 이 매저예요. 감마 S. 그럼 그렇게 하면 그 감마 S는 이 이니셜 매저 뮤 제로와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만든 뮤 S 사이의 옵티멀 플랜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정리의 내용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앱솔 컨티뉴 레벨의 그 조건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옵티멀 플랜이 아니라 옵티멀 맵이 존재할 때, 예. 트랜스포트가 존재할 때 그것도 그 예,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바로 다음 이그젬플인데,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옵티멀 플랜이 예. 옵티멀 플랜 자체가 옵티멀 맵으로 주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 경우에는 뮤S 이 인터폴레이션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저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제 x가 있고 뮤 제로와 그래서 x가 있고 이제 뮤 1에서 이제 y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둘 사이의 옵티멀 플랜에 의한 대응은 이 맵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그레디언트 사이 x란 포인트가 서로 이제 대응이 될 텐데요. 그죠? 지금 옵티멀 맵이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맵이 있으니까 x에서 그레디언트 사이로 가는 그런 딱 이 대응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중간점을 딱 찾아요. 그러니까 s가 되는. 그래서 1 minus s times identity plus s times gradient psi.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이제 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s로 딱 스케일링한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1 minus s x plus s times gradient psi x. 이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는 뮤 제로를 이렇게 그레디언트 사이로 다 보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보내가지고 푸시 포워드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것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이 됩니다. 지금 옵티멀 맵이 존재하는 경우. 이 얘기는 뭐 저 원래 오리지널 시어럼의 스페셜 경우인데 뭐 그 자명하신가요 이건? 물론 옵티멀 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뮤 제로가 디락 데이터고 뮤 원이 디락 데이터 두 개면은 여기 half가 있고 여기 half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옵티멀 맵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옵티멀 플랜을 생각하면 뮤 제로의 반을 이쪽으로 보내고 뮤 제로의 반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은 뭐냐면 요 두 개의 대응 사이에 지오대식을 찾아서 거기서 S만큼만 딱 가고요. 요 대응에서 지오대식을 찾아서 이 라인을 찾아서 S만큼만 딱 간 요 두 개의 매스가 half인 두 개의 디락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뮤 S가 되겠죠. 이 이그젬플에서는. 자, 이제 이 정리는 증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정리의 내용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프로바빌리티 메저가 있을 때 인터폴레이션 어떻게 하냐면 옵티멀 플랜을 찾아줘서 그 두 사이 x 포인트들과 y 포인트들과의 대응을 딱 찾고 그 각각의 대응에서 그 대응을 이 x, y의 대응이 있을 때 그 x, y를 있는 지오대식, 이 경우에는 라인이죠. 라인을 찾은 다음에 그 거기에 이제 s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점들을 찾은 다음에 그 점들로 여기에 있는 매스를 다 모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어떤 매스 덴시티가 있으면 이게 플랜이기 때문에 요 매스 덴시티가 요 매스 덴시티를 이제 대응될 텐데 이 매스 덴시티를 요 점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 옮겨주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저게 스테이트먼트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증명은 간단한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할 거는 지금 방금 지운 보드에서 이제 데피니션이 있었는데 저렇게 만든 인터폴레이션 뮤S가 뮤S를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 했잖아요. 네? 이렇게 컨스트럭션 뮤S가 지오대식의 데피니션을 만족하는지 이걸 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감마 S를 초 오브젝트, 그러니까 감마를 저런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으로 이제 옮겨준 그런 메저라고 생각을 하고, 감마 S 프라임은 비슷한 류의 메저인데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이제 스위치된, 이거는 이제 호리존탈하게 바꿔준 거죠.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면은 감마 S는 이거는 옵티멀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으로서 뮤0를 뮤S로 보내는 플랜이고요. 그죠? 요 자체가. 그 다음에 요 메저는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인데 뮤S를 뮤1으로 보내는 플랜이 됩니다. 이게 파이 1이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파이 0는 그러니까 RN이고 RN이면 이쪽으로 보내는 프로젝션이 파이 0고요. 이쪽으로 보내는 프로젝션이 파이 1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보일 거는 이 증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얘기는 이런 감마 S 프라임들이 요 두 사이 메저들의 옵티멀 플랜이 되는데요. 그 사실이 이제 계산에서 바로 나올 거고, 그 계산이 또 이 뮤S, 이것을 이제 다시 파이로 프로젝션 시킨 저 뮤S가 지오대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뮤S와 뮤1 사이의 왓슨사인 거리를 생각해 보면, 뮤0와 뮤S 사이의 왓슨사인 디스턴스를 생각해 보면, 자, 이미 우리가 지금 감마 S가 뮤0와 뮤S 사이의 플랜이죠. 아직 옵티멀 플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트랜스포트 플랜이 되잖아요. 그럼 저 감마 S가 만드는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이거보다 같거나 크게 되겠죠.
그죠?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십니까? 약간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설명이. 왜 감마 S가 뮤0와 뮤S 사이에 트랜스포테이션 플레인이 되는지는 바로 보이세요? 왜냐하면 감마 S를 파이 제로 프로젝션 하면은 남는 게 그냥 뮤0고요. 감마의 프로젝션이랑 같기 때문에 감마 S를 저쪽 그 파이 1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남는 게 파이 S 푸시 포워드 오브 감마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뮤S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이제 만족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게 지금 감마 S의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인데요. 그것이 이제 왓슨 디스턴스 정의에 의해서 이건 인피멈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이니퀄리티를 가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들여다 보면은 이 감마 S, X, Y는 이 덴시티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X와 Y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요 덴시티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이 S, X, Y에 있고 이거를 D, 감마, X, Y로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그죠? 감마 S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 감마 S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감마의 이런 매스들을 이 파이 S, X, Y로 이제 옮겨 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x 마이너스 파이 s x y인데 그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s y잖아요. 그 이거 보시면 xx 캔슬되고 남는 게 sx 마이너스 sy. 그래서 이 양이 s 스퀘어 x 마이너스 y 스퀘어 d 감마인데 이 오른쪽 부분은 그냥 왓슨 사이언스 디스턴스가 나오죠. 뮤0와 뮤1 사이에. 왜냐하면 감마가 옵티멀 플레인이기 때문에. 그쵸? 감마가 옵티멀 플레인인 거는 우리 시어럼에서 이미 그렇게 추후를 한 거고요. 넘버가 13, 14, 15. 그래서 이런 이니퀄리티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퀄리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또 다른 이니퀄리티를 보이면 해결이 됩니다. 자, 저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을 똑같이 감마 S 프라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S와 뮤1 사이에 왓슨 디스턴스 생각하면 그때는 저 감마 S 대신 감마 S 프라임을 생각하면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1 minus s square times 왓슨 디스턴스 square of 뮤0, 뮤1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스퀘어를 빼먹었네요. 이 부분에 지금 이게 지금 스퀘어루트 안 치웠으니까 여기 스퀘어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죠? 자, 이거를 1이라고 놓고 이 두 번째 이니퀄리티를 2라고 놓으면 1과 2를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에다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inequality가 s times mu0 mu1 이 디스턴스는 s 1 s times mu0 mu1의 디스턴스와 같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 mu0 mu1의 왓슨사인 디스턴스로 바운드 됩니다. 1 플러스 2가 그래서 샌드위치 이니퀄리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미디어트 이니퀄리티들이 다 이퀄리티가 돼야 돼요. 그 말은 1 and 2의 이니퀄리티들이 다 이퀄리티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qualities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우대식이 만족해야 되는 그 정의를 우리의 이 μs, 이 displacement interpolation을 만든 이 μs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죠. 그래서 이 정리의 결론은 이런 디스플레이스 인터폴레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옵티멀 플랜을 가지고 그 각각의 그 대응되는 x, y, d 사이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인터폴레이션 생각해서 매스들을 움직여준 그것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이 와서스타인 지오메트리에서의 지오대식을 준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은 두 개의 프로바빌리티 메저 사이에 어떤 두 개의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인터폴레이팅하는 어떤 다른 프로바빌리티 메저들을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그럼 그렇게 찾아준 프로바빌리티 메저들에 대해서 뭔가 원래 주어진 mu0, mu1의 어떤 성질들이 얼마나 그 μs로, 그 인터폴레이션으로, 캐리아웃 되는지, 옮겨질 수 있는지가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질문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나중에 사용할 때, 이 프로바빌리티 메저들의 어떤 펑셔널들을 생각하고, 그 펑셔널들의 이제 미니미제이션 프로블럼 이런 걸 생각할 텐데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 펑셔널들의 어떤 컨벡시티 프로퍼티를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컨벡시티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시티라고 해가지고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 이렇게 주어진 커브들 위에서의 그 펑셔널이 컨벡스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로 이제 바꿔서 생각할 거예요. 그 펑셔널의 컨벡시티 같은 것들을. 근데 그 펑셔널들 중에는 프로바빌리티 메저들이 갖는 펑셔널들 중에는 그냥 프로바빌리티 메저만 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프로바빌리티 메저가 덴시티를 갖는 경우에 다른 말로 absolutely continuous한 경우에만 정의되는 펑셔널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mu0가 그렇게
그런 펑션을 정의 잘하는 absolute continuous한 메저이고 mu1이 absolute continuous한 메저일 때 그럼 펑셔널들이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그 둘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한 게 그 펑셔널을 정의를 못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메저가 둘 다 absolute continuous 하면 뭐 스무스네스까지는 뭐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뭐 제일 프리미티브하게 두 개의 absolute continuous한 메저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이 displacement interpolation 하면 그 메저는 absolute continuous 해지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하는 모티베이션 중에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펑셔널들을 생각할 때 absolutely continuous한 그런 메저들로만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펑셔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로그스 오브 비니컬리티에서 나왔던 엔트로피 펑셔널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들의 그런 메저들이 갖는 어떤 해석학적인 성질이 이제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absolute continuity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에요. mu0와 mu1이 이제 이런 P2에 있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하고 감마가 이제 그 사이의 optimal measure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둘 사이에 displacement interpolation mus가 잘 정의가 되겠죠. 그 정의는 그냥 optimal plane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 이 두 메저가 mu0, mu1이 좋은 성질을 가지면 예를 들면 이 정리에서는 absolutely continuous한 성질을 가지면 그러면은 이 인터폴레이션도 그런 성질을 같이 갖겠느냐 이제 그게 질문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absolutely continuous 해도 이 인터폴레이션은 absolutely continuous 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 그냥 뭐 mu0도 되고 mu1도 좋은데 예를 들면 mu0가 absolutely continuous 하다면 그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S에서 S가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지만 S가 1보다 작은 이런 인터미디어트한 S들에서는 뭐 스케트 뺄게요. S가 제로인 경우는 가정에서 absolute continuous 하고 이 mu S가 absolute continuous 해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absolute continuous하게 이렇게 density 잘 있으면 이 중간 메저도 이 absolute continuous한 메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example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정리는 보시면 mu0, mu1 둘 중에 하나만 여기서는 mu0였는데 하나만 absolute continuous 하면은 mu1이 아무리 싱귤러 하더라도 그 인터폴레이션 메저는 absolutely continuous 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싱귤러한 경우가 뭐 mu1이 디라케타인 경우 그죠? 뭐 mu0가 적당히 absolutely continuous한 어떤 메저일 때 예를 들면은
뭐 뮤제로를 뭐 볼에 어떤 볼에 유니폼 덴시티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은 x를 제로로 보내는 그런 트랜스포테이션밖에 없죠, 그죠? 이미 x를 다 제로로 보내는 이런 트랜스포테이션밖에 없죠. 보시면 이 타겟 이미지는 이 한쪽 end는 싱귤러 하죠. 근데 처음에 요 메저가 absolutely continuous 하면 이 중간에 생기는 이 메저는 뭐 그림상으로는 뭐 자명해 보이지만 absolutely continuous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이게 absolutely continuous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메저 제로 셋은 르벡센스에서 메저 제로 셋은 거기에 이 새로운 메저에 의해서 매스가 없어야 돼요. 그게 absolute continuous 정의인데, 다른 말로 하면 small dimensional set에 대해서 concentration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concentration이 없으면은 이게 이렇게 모아주니까 뭔가 concentration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concentration이 생기지만 중간에는 완전히 모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증명을 보시면 이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한 5분 쉬고 해야 되겠네요. 자, 증명은 5분 쉰 후에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이제 displacement interpolation이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메저들이 갖는 아날리틱한 프로퍼티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뭘 아냐면은 absolute continuity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렘마들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렘마가 필요한데, 먼저, 둘 다 사실 간단한 렘마들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지오메트릭한,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렘마로 따라 쓰겠습니다. 이 프로덕트 공간상에서, 이 어떤 셋을 생각하는데, 그 셋 중에서 모노톤한 셋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모노톤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 시크릿한 모노토니시티에서 나오는 그 모노톤이에요. i.e. xi, yi를 생각하면, 두 포인트를 생각하면, x-x0와, x1-x0와, y1-y0의 다 프로덕트가 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자, 이게 모노토니시티고요. 이제 그런 모노토니시티가 있는 셋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xi, yi들은 아까처럼 S에서 주어진 셋 포인트라고 했을 때, xi, yi, 이 두 개의 x0, y0, x1, y1, 그러니까 x0, y0, x1, y1 둘 사이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그거를 이제 내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x0, y0 사이의 인터폴레이션이 이제 y0s고, x1과 y1 사이의 인터폴레이션이 이제 y1s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yis는 xi, yi의 i가 이제 0 또는 1일 때 파이 s를 취한 그 포인트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많은 걸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은 then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YS와 Y0S 사이의 이 거리를 이 양쪽 거리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로우 바운드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거리가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 있다 그래도 이 중간은 항상 거리가 포지티브하게 커야 됩니다. 이 증명은 정말 쉬워요. 근데 저런 현상이 일반적인 셋 S에서는 일어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모노톤한 S에서는 저 이니퀄리티가 성립합니다. 증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계산만 해보시면, 계산한 다음에 모노토니스트를 사용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가 뭐냐면은 x0, x1이 있고 그에 대응되는 y0, y1이 있을 때 이런 식의 그림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x0와 x1이 y0와 y1을 이런 식으로 크로스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런 건 생길 수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ys0와 ys1 사이의 이 거리가 굉장히 작아지는 이런 그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 이니퀄리티 보시면은 이 두 사이의 거리가 로우 바운드를 가지잖아요. 맨 끝에 있는 그 거리들에 의해서. 저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옵서베이션이고, 저거는 이제 모노토니시티가 만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렛말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감마는 옵티말 플랜이고 뮤0, 뮤1 사이에, 그 다음에 뮤s는 감마에서 만들어지는 뮤0, 뮤1 사이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 매저고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메저러블 맵을 찾을 수 있는데, support of 뮤s에서 support of 뮤0로 가는 그런 맵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맵이냐면 먼저 뮤s를 푸시 포워드 하고, 그 푸시 포워드가 뮤0가 되고, 그러니까 S에서 뮤0 푸시 포워드 시키는 그런 맵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맵이 좋은 어널리틱한 성질을 가져요. 뭐냐면은 이 맵이 립시스면서 이 립시스 컨스탄트가 1-1-S로 바운드 됩니다. 그러니까 S가 1만 아니면 이 맵은 립시스 맵이 되죠. S가 1일 때는 이제 그게 컨트롤 안 되지만. 저런 맵을 이제 컨스트럭션을 할 거예요. 이 맵의 컨스트럭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좀 자세히 써볼게요. 뮤S에 있는 서포트에 있는 이미 S에 대해서 이제 뮤S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에 왔기 때문에 서포트 감마에 어떤 XY란 포인트가 있어서 이 Z, 이 포인트가 XY의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뮤0가 이런 식으로 퍼져 있고, 뭐 뮤1이 이렇게 퍼져 있을 때 어떤 뮤s에 있는 어떤 서포트에 있는 어떤 포인트 Z는 그에 해당하는 XY가 있어서 그 둘 사이에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µS displacement interpolation의 정의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 GS를 어떻게 define 하냐면은 GS를 Z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요 점 X로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오히려 얘가 편해요. 여기 요 Z가 있으면은 요 점이 X예요. 그래서 그 맵은 이 그림에서는 요 Z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퍼지는 요 맵이 G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S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퍼지지만, 이제 퍼지는 정도가 어느 컨트롤 되는데 S가 1일 때는 포인트가 확 퍼져버리죠. 그래서 립시스 컨스턴트가 인피니트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한쪽 S가 1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GS란 맵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정의가 사실은 뭔가 어떤 초이스에 의해서 나온 정의이기 때문에 well definedness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잘 정의되고 잘 정의될 뿐만 아니라 립시스 컨스턴트가 바운드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내용은 좀 전에 증명한 이 렘마에서 바로 보일 수 있어요. previous 렘마. 왜 그러냐면 and 지금 Z는 support of µs에서 뽑았는데 이 XY가 support of 감마 있잖아요. 근데 이 support of 감마가 시크리컬 모노톤이 되죠. 옵티멀 플랜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 옵티멀 플랜이 가져야 되는 어떤 좋은 성질이 있었잖아요. 시크리컬 모노토니스라는 성질. 여기서 모노토니시티는 그 중에서도 아주 이제 제일 간단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크리컬 모노톤 하니까 모노톤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저 서포트 감마가 모노토니시티 같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릭한 이 렘마를 사용하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well defined 잘 되고 립시스 되고 이게 푸시 포워드를 잘 시킨다는 것도 쉽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맵은 굉장히 쉬운 맵이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그 µs의 임의의 점을 택하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옵티멀 플랜에서 오는 xy가 있잖아요. 그 xy 중에 x 쪽으로 이제 딱 그 z를 보내는 건데 그게 그 맵이에요. 근데 이 옵티멀 플랜에서 나오는 모노토니시티 때문에 이 z에서 x 가는 그 맵이 이제 퍼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포인트가 막 투 포인트로 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포인트가 있어도 아주 멀리 갈 수 없고 적당히 그 거리, 그 퍼지는 정도가 컨트롤돼요. 그래서 립시스 성질까지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Z에 해당하는 게 이런 Y0, S, Y1, S 이런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그 GS 이미지에 해당하는 게 X0, X1 이런 포인트들이잖아요. 그래서 퍼질 수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거리가 아주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립시스 프로퍼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두 사실을 이용해서 그 원하는 정리를 이제 가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정리가 뭐였냐면, 다시 리뷰를 하면 μ0, μ1 사이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 옵티멀 플레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 μs를 생각하면 μ0 또는 μ1인데 이 경우에는 μ1이 absolutely continuous 하면 그 인터폴레이션 μs도 absolutely continuous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μ0가 이렇게 있고 뭔가 absolutely continuous 하니까 뭐 이런 어떤 덴시티가 좋은 그런 메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μ1이 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싱귤라리티들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컨센트레이션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메저가 되겠죠. 둘 사이를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옵티멀 플레인을 잡아가지고 둘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지금 이 μs에서 μ0로 가는 GES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립시스라고요. 네? S가 1보다 지금 작은 경우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저 맵이 립시스예요. 자, 만약에 μs가 지금 보이고 싶은 거는 μs가 absolutely continuous 하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로 하면 μs가 싱귤러 파트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μs가 싱귤러 파트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걸 이제 가정하고 그 가정을 이제 부정하고 싶은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점에서 이제 싱귤러한 컨센트레이션이 생겨야겠죠. 싱귤러 파트가 있다는 건 스몰 셋에서 디멘션이 굉장히 작은 그런 셋들에서 파지티브한 메저가 이제 난 트리비얼한 매스가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이런 컨센트레이션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GS에서 한번 이 μ0로 보내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GS를 μs로, 그러니까 μs를 GS로 푸시포워드 시키면 μ0가 나온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센트레이션 된 부분이 GS에 의해서 이 μ0 메저로 딱 이제 들어갈 텐데, 근데 보시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GS가 립시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싱귤러 파트, 어떤 굉장히 큰 컨센트레이션이 있을 때 립시스 맵에 의해서 생기는 그 푸시포워드도 컨센트레이션이 생겨야 돼요. 컨센트레이션이 사라지는 경우는 아까 어디다 써? 다시 아까 이제 그림을 지워서 이제 다시 그려야 되는데, 아까 그 디락 매스와 유니폼 매스 둘 사이에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생각하면은 이 디락 매스는 컨센트레이션이 있지만 이게 이렇게 쭉 퍼지면은 이 퍼졌을 때 이 매스는 컨센트레이션이 사라지잖아요. 이 컨센트레이션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맵이 그렇게 하는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이렇게 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포인트로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립시스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립시스는 포인트가 여러 포인트로 갈라질 수 없죠. 그래서 뭔가 이런 컨센트레이션이 있으면은 립시스 때문에 이 이미지도 좀 컨센트레이션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컨센트레이션이 심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싱귤러 파트는 립시스 맵에 의해서 싱귤러 파트로 가야 돼요. 싱귤러 파트는 is push forwarded to a singular part. 근데 이 싱귤러 파트가 뭐의 싱귤러 파트냐면은, 이게 일로 보내니까 μ0의 싱귤러 파트로 가죠. 그래서 μ0가, 그러니까 μs의 싱귤러 파트가 있다면 GS에 의해서 생기는 그 이미지도 싱귤러 파트가 생겨야 되고,
그 말은 뮤 제로에 싱귤러 파트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뮤 제로는 우리가 싱귤러 파트가 없는 메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트라딕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정리와 이제 증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예. GS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GS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뮤젤에서 뮤에스 가는 옵티멀 맵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버스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인버스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옵티멀 맵은 그레디언트 오브 어떤 컴백스 펑션이잖아요. 인버스는 그레디언트 오브 그 컴백스 펑션의 드장드 듀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옵티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옵티멀 맵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인버스가 다시 또 옵티멀 맵이 돼요.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지금 옵티멀 맵을 사용해서 인터폴레이션 한 것이 지오대식을 줬잖아요. 근데 지오대식에 X에서 Y로 가나 Y에서 Y로 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냐 랭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맵이나 인버스 맵이나 둘 다 옵티멀 맵이 됩니다. 아까 그 예. 모노톤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지 예, 예. 겹치지 않으려면 모노톤 예. 때라고 했잖아요. 예. 시어름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어름에서 이 부분 GS가 립시스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시어름 증명에서는 이제 거기에 저 모노토니스를 썼고요. 모노토니스가 있는 이유는 그 메저 감마 자체가 옵티멀 맵으로 택한 거기 때문에 그 서포트가 모노토니스트를, 그러니까 보다 더 강한 시크릿한 모노토니스트를 가져야 되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뭐 증명에 대해서든가 아니면 정리에 대해서든가. 꼭 뭐 테크니컬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떤 뭐 일반적인 질문이어도 좋으니까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버서스타인 디스턴스에서 디스턴스 스퀘어를 이제 코스 펑션 파트에 넣고 하셨는데 그걸 뭐 아비트리한 그 코스 펑션을 넣어가지고 그 이제 그게 매트릭 스페이스를 주려면은 그 코스 펑션이 뭐 이제 우리가 취향하는 거 예, 그게 만족하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랬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게 더 다른 거는 뭐 컨티뉴티 이런 거 뭐 있는 거 정도. 예. 뭐 제가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뭐 그렇게 뭐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그 코스 펑션 자체가 뭔가 트라이앵귤이니까 해서 만족해야지 그렇게 되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이제 공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개념인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시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가 이 시어리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뭐 발전해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뭔가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관심에 의해서 두 개의 이제 디스트리뷰션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일 효과적으로 이코노미컬하게 매칭을 시키겠느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제 처음에 발전이 돼서 그러면 존재성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어떤 그 매스 디스트리뷰션을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리어레인지먼트 시키는 어떤 좋은 매핑이 뭐겠느냐 했을 때 그레디언트 오브 컨벡스 펑션으로 이제 리어레인지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아이소페리메틱 이니퀄리티라든가 아니면 로고스 오버랩 이니퀄리티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보일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PD와 좀 이렇게 연관되는 이제 얘기들이 있고 한데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그 매스 피직스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는 많은 경우 어떤 덴시티들이 있고 그것이 만드는 뭐 인테그랄 같은 걸로 주어진 펑셔널들이 있는데 그 펑셔널들은 미니미제이션을 시키는 그런 덴시티 디스트리뷰션이 뭐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물리 문제들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뭐 미니마이저의 존재성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미니마이저들의 이제 스테빌리티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이게 딱 존재하면 그 스테이블 해야지 이제 피지컬하게 미닝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트들은 피지컬하게 큰 의미가 사실 없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스테이빌리티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펑셔널들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가졌던 그 이제 우리가 인테그랄로 걸로 주어진 펑셔널들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컨벡시티라든가 이제 다시 얘기하면 그 어떤 펑셔널 스테빌리티 같은 거는 이제 어떤 문제로 다시 바꿀 수 있냐면은 보통 생각이 되어지냐면 그 펑셔널이 뭔가 컨벡시티 같은 거 있냐? 그러면 컨벡시티가 있으면 미니멈에서 이게 스테이블 하겠죠. 예를 들면 유니폼 컨벡시티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미니멈 포인트에서 그 펑셔널이 생겨먹은 모양이 뭔가 이렇게 파라볼로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바꿔도 다시 떨어져야 되는 스테빌리티가 생긴다고요. 미니마이저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펑셔널이 이런 유니폼 컨벡시티 같은 성질에 만족하면은 그 스테빌리티 같은 거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유니폼 컨벡시티 같은 이런 펑셔널 컨벡시티 성질을 아는 게 굉장히 유용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리 문제들에서 어떤 펑셔널들은 그런 컨벡시티가 잘 보이지 않는 펑셔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컨벡시티 생각할 때 어떤 인테그랄 꼴로 주어진 어떤 펑셔널의 컨벡시티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컨벡시티는 어떤 컨벡시티냐면은 이제 컨벡시티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컨벡시티는 어떤 함수가 어떤 그 정의된 공간 하에서 어떤 라인으로 리스트릭션 시켰을 때 그럼 원 베리어블 함수로 떨어지잖아요. 그 함수가 컨벡스하냐 이걸 보는 건데 거기서 두 개의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그 인터폴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컨벡시티 개념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디멘션에서는 1D에서는 X, Y 그냥 바로 이어지지만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X, Y를 있는 방법이 무한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 무한히 많은 방법들 중에 보통 생각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펑셔널들에 대해서 그 컨벡시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함수들이 갖는 리니어 스트럭처를 사용해요. F가 있고 G가 있으면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은 1-S times F plus S times G 이런 식으로 함수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 공간에 갖는 대수적 구조를 바로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펑셔널들을 많이 공부해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뭔 얘기인지 이제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다루는 펑셔널들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해석학 시간 같은 데서 공부할 때 에피 스트럭처니 에피 스페이스, 에투 스페이스 이런 거 공부할 때 사용했던 지오메트리는 뭐냐면 함수 공간이 갖는 그 대수를 이용해서 F 플러스 G 그 대수를 이용해서 만든 그 인터폴레이션들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보통 많은 것들이 이제 컨벡시 같은 게 보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중요한 펑셔널이지만 그런 식의 관점에서 컨벡시티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증명한 로버트 메칸이 제일 중요한 워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어떤 물리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중요한 펑셔널들에서 그냥 보통의 리니어 스트럭처를 사용한 그러니까 대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컨벡시티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이 지오메트릭한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그 펑셔널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관점에서는 컨벡시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할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시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제가 하는 로버트 메칸인데,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이게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어떤 함수의 컨벡시티를 이제 다시 리뷰를 해보면, 어떤 함수가 그 함수의 도메인에 이제 도메인이 꼭 전 공간은 다 될 수 없는데, 자, 우리는 이 함수들 중에서 프로버빌리티 메저들에 정의된 그런 함수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 함수가 또는 펑셔널이 예를 들면 람다 유니폼리 컨벡스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컨벡스한데 디스플레이스먼트 관점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스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컨벡시티를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임의의 μ0, μ1이 이제 그 공간 안에 들어 있을 때, 도메인에 있을 때, μs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을 쓰고요. 여기서 그냥 감마가 옵티멀한 플랜일 때,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μ0가 있고 이제 μs가 있으면 μ1이 있으면 그것에 μs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인터폴레이션들에 대해서 이 펑셔널 f를 딱 리스트릭션 시켜서 딱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제 f가 그 리스트릭션 하에서는 원 베리어블 펑션이 되죠. 원 디멘셔널 펑션이 되죠. 그때 그 f가 원 디멘셔널 펑션으로서 컨벡스하다는 겁니다. 이 람다 유니폼리 컨벡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쓰면 1-f μ0 플러스 s f μ1 마이너스 람다 오버 2 s 1-s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것이 d 이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 Versus and distance square of μ0 μ1. 그래서 이게 람다 유니폼리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스하다는 것의 정의고요. 그냥 보통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스하다는 얘기는 이 람다가 제로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으로 디스턴스로 주어지는 그런 지오메트릭한 공간에서 지오대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시티는 다른 게 아니라 와서스타인 공간, 그러니까 이 P2Rn의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를 주어줬을 때 생기는 그 매트릭 공간에서의 지오대식 컨벡시티예요. 그러니까 지오대식 컨벡시티는 또 다른 게 아니라 두 포인트를 인터폴레이션 할 때 지오대식으로 인터폴레이션 하고 그 지오대식 위에서 주어진 펑셔널이 원 디멘셔널 펑션으로서 컨벡스하지 않냐는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자, 왜 컨벡시티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펑셔널이 스트릭트 컨벡스하다는 걸 알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미니마이저를 찾았을 때 미니마이저가
유니크하다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펑션을 스트릭트 컨벡스 하면 미니마이저는 유니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펑셔널이 유니폼리 컨벡스 하면, 그러니까 스트릭트보다 더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스트릭트한데 이 미니멈 주변에서 그 펑셔널이 이제 굽어진 정도가 많이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미니마이저 유니크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한데, 그러니까 미니마이저에서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그 미니마이저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Stability of minimizer. 네, 스테이블리티를 얼마나 스테이블하다는 거를 이제 보통 해시안을 이제 컨트롤해서 이제 보일 수 있는데, 그 해시안 컨트롤이 정확히 유니폼 컨벡시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한 정도를 단순히 정성적으로가 아니라 정량적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퀀티테이티브. 그래서 또 펑셔널이 컨벡스하냐, 스트릭트 컨벡스하냐, 유니폼리 컨벡스하냐 이런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컨벡시티 중에서 인터폴레이션을 두 개의 메저 사이에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만든 컨벡시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시티인데, 그럼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시티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펑셔널들의 이제 이그젬플들을 일단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이그젬플들을 생각해 이제 보는데, 자, 잠깐. 한 20분 정도 더 할까요? 아니면 내일 다시 할까요? 시간상으로는 이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쓴 것 같은데, 오늘.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계속 마무리 짓고, 아니면 그러면, 금요일 날, 다시 시작을 하겠는데, 어떠세요? 한 20, 30분 더 있으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시티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이그젬플들, 그런 펑셔널들의 그런 펑셔널들의 이제 이그젬플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런 펑셔널 중에서 어떤 경우에 정말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시티가 생기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은 목요일은 이제 휴강이고, 금요일 날 이제 같은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